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형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거침이 없습니다. 동맹국을 향해 관세를 계속 때리고 있고요. 다음 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 베센트가 생각하는 방향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기존 동맹국인 유럽에게 관세를 때리자 유럽 내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처럼 유럽 전역에서 안티 아메리카 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위가 매우 낮은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트럼프와 머스크를 조롱하는 사진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나스닥 지수도 몇 주 동안 10% 이상 아래로 쭉 밀렸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과거의 트럼프였다면 주가를 다시 올리라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베센트 둘 다 강경합니다. 트럼프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증시 하락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물 경제만 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트럼프는 지금 상황을 적폐청산을 위한 해독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견뎌라.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 다시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적폐라는 것은 바이든이 뿌려놓은 돈이 아닐까요? 여러 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25년에 갚아야 할 정부 부채가 9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부채를 현금으로 갚진 않습니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금 기준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거 코로나 때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에는 국채 금리가 1% 미만이었는데요. 지금은 4%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대비 4배 높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재의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을 자르고 나서 이번에 보우먼 이사를 새로운 연준 부의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바는 연준 규제를 강조하는 사람이었고요. 미셸 보우먼은 은행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추후에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겠죠. 이를 위하여 은행의 규제를 완화시킨 이후 미국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 국채를 사라고 유도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셸 보우먼을 새롭게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트럼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은행들로 하여금 국채를 매수하게 만들어서 국채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물가가 오르면서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이러한 우려감으로 대선 직후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제대로 꺾였다면 국채금리 따위야 그냥 뚝뚝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미국이 독일을 자극하자 독일은 오히려 국채를 발행하여 자주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독일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위로 튀어버렸습니다. 독일의 금리가 튀니 미국의 금리 역시 떨어지지 않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자극하여 다른 나라의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이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 텐데요. 트럼프는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트럼프는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들이 다른 나라를 자극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관세를 철회하고 손잡고 화해 모드로 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모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새로운 마라라고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화폐 가치를 강제로 강세로 만들어서 그들의 수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은 2배 정도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나름 쏠쏠한 재미를 봤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언가 새로운 합의를 유도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듯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대급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어딘가로부터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나라 살림살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100년 만기 국채를 무이자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10년 만기,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높아져 있으면 대출을 연장하는데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이자를 내고 내가 왜 만기를 걱정하냐. 그냥 무이자로 100년 땡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와 함께 무이자 영구채 수합을 강압한다고 해도 한국은 딱히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 차원으로 미국 국채를 어차피 꽤 많이 들고 있고요. 이거 팔지도 못합니다. 그냥 쭉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너네 어차피 들고 있는 거 그냥 100년 만기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좀 줄게. 방위비도 올리지 않고 추가 관세도 때리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요? 바이든은 0%대 이자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단기채로 국채를 땡겨오기도 했고요. 트럼프는 아마도 이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심한 무이자로 국채를 땡긴 이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는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에 금정위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게 돼요. 요즘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의 과열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컨센에 따르면 이번 달은 일단 동결을 하고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것을 깨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시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요. 파월이 무슨 말을 해줄지 이것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